할머니, 저랑 내기 하나 하실래요? 제가 이기면 저한테 맞선 보라는 이야기 절대 안 하시기로. 구단수의 서글서글한 웃음에 황 회장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할미한테 무슨 장난을 치려고. 하지만 구단수가 내건 조건에 황 회장은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제가 할머니한테 증손자를 안겨드릴게요. 그러면 저 맞선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황 회장은 증손자 이야기에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구단수의 기지로 황 회장이 고집을 꺾고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결혼하자 맹꽁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맹꽁이는 진료실 의자에 앉아 손에 땀을 쥔 채 의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귓가에 크게 울렸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 서구름을 가슴에 품은 맹꽁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사가 눈을 들어 구름이의 진료 기록을 한 번 더 살피더니 이내 심각한 표정으로 맹꽁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구름이 혈액형이 굉장히 희귀해요. RH-0형인데 흔히들 황금혈액이라고 부르죠. 의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무겁게 깔렸습니다. 맹꽁이는 순간 온몸이 싸늘해지는 듯했고 품속의 서구름을 더욱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위험한 거예요? 맹꽁이의 목소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안경을 벗으며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일상에서는 큰 문제 없어요. 하지만 사고나 출혈 같은 위급 상황에서 같은 혈액형의 수혈자를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선요. 이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합니다. 의사는 다시 한번 구름이의 얼굴을 보더니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혈액은행과 미리 연락해서 만약을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검진도 꼭 받으시고요. 맹꽁이는 여전히 떨리는 눈빛으로 의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수많은 걱정과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품 안의 작은 아이가 더욱 작고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마치고 자리를 정리하자 맹꽁이는 겨우 일어나 구름이를 안고 진료실 밖으로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그녀는 머릿속이 온통 어지럽고 불안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구름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맹꽁이는 구름이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선 수많은 감정들이 뒤섞여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숨을 쉬며 곤히 잠든 구름이를 더욱 강하게 하는 맹꽁이는 천천히 병원 밖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맹꽁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의사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품에 안긴 서구름은 아무 걱정 없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지만 맹꽁이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현관에서 기다리던 구단수가 맹꽁이의 어두운 얼굴을 보자마자 곧바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맹꽁이는 아무 말 없이 서구름을 안고 거실 소파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고 지쳐 보였습니다. 구단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따라 소파 옆에 앉았습니다. 나한테 얘기해줘.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맹꽁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술을 깨물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구름이 혈액형이 희귀하대. RH-5래. 긴급한 상황에서 수혈이 어려울 수 있다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결국 말끝이 떨렸습니다. 구단수는 잠시 말을 잃고 가만히 맹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불안한 눈빛과 떨리는 입술을 보는 순간 구단수의 가슴이 미어진 듯 아팠습니다. 그는 천천히 맹꽁이 옆으로 다가가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미리 알았으니까 준비하면 되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구단수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맹꽁이가 안심하기를 바랐지만 사실 그 자신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맹꽁이는 머리를 기댄 채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그런 얘기 듣고 나니까 너무 겁나더라. 갑자기 구름이가 너무 약해 보이고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싶어서. 구단수는 맹꽁이의 흔들리는 눈빛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구름이 지켜줄게.
너 혼자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의 말에 맹공이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구단수의 따뜻한 눈빛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왔습니다.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나 정말 무너졌을 거야. 맹공이는 서구름의 작은 손을 살며시 잡으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순간 구단수가 무언가 떠올린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구름이 혈액형이 RH-O이라고 했지? 나도 RH-O인데. 맹공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정말이야? 구단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응. 세상에서 제일 희귀한 혈액형이라. 나도 어릴 때부터 병원에서 자주 얘기 들었어. 맹공이의 얼굴에 놀라움과 안도감이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구단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침묵이 흘렀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과 의문이 함께 번졌습니다. 맹공이는 말없이 구단수의 손을 잡았고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전해지는 손을 통해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저녁 내내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비친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그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맹공이가 전해준 서구름의 희귀한 혈액형 이야기가 자꾸만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구단수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서민기와 나누었던 혈액형에 관한 대화였습니다. 그때 분명히 서민기는 일반적인 RH-O형이라고 했습니다. 구단수는 멈춰섰습니다. 그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기형이랑 나랑 혈액형이 다른데 어떻게 구름이랑 내가 같은 RH-O형이지?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구단수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머릿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지만 도무지 이 이상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서민기와 나눈 대화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단수, 넌 혈액형이 뭐였지? 희귀한 거라 그랬던 것 같은데. 서민기의 물음에 구단수는 가볍게 답했었습니다. RH-O형이야. 워낙 드물어서 황금혈액이라고 불리기도 해. 서민기는 그때 분명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랑 다르네. 난 흔하디 흔한 나형이거든. 구단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선 점점 더 명확한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민기형이 아빠라면 구름이가 어떻게 나랑 같은 혈액형일 수 있는 거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안과 의심이 번져나갔습니다. 구단수는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에 울릴 만큼 긴장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서민기와의 과거 대화를 다시 머릿속에서 곱씹었습니다. 혹시 구름이가 내 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건가? 구단수는 자신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온몸이 떨릴 정도로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 확실하게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강렬하게 솟구쳤습니다. 구단수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확실한 상태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각오를 하며 그는 차분히 숨을 고르고 병원에서 하는 친자 검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구단수는 다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초조하면서도 단호해졌습니다. 진실이 뭐든 내가 꼭 밝혀내겠어. 이대로 불확실한 채 지낼 수는 없어. 그는 속삭이며 결연히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마음 깊이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와 설렘이 공존했습니다. 서구름이 만약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이 모든 상황은 그에게 엄청난 의미를 지닐 것이었습니다. 구단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구름아, 기다려. 진실을 확인할 때까지 내가 너를 꼭 지켜줄게. 그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무수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지만 그중 가장 강력했던 감정은 바로 서구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구단수는 긴장된 얼굴로 병원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새하얀 병원 벽면에 붙어있는 안내판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몇 번이고 망설이던 끝에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접수처를 향해 발을 옮겼습니다. 접수처 직원이 친절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구단수는 목이 메는 듯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좀 하려고요.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직원은 능숙하게 컴퓨터를 확인하며 다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검사 받으실 아이는 같이 오셨나요? 구단수는 서구름의 얼굴을 떠올리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밝은 미소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없어요. 대신 이걸로 가능한가요? 그는 품속에서 미리 챙겨둔 서구름의 머리카락이 담긴 작은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직원은 잠시 고민하는 듯 보이더니 친절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결과까지 며칠 걸릴 거예요. 연락처 남겨주시고 가시면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구단수는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를 기재하며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확한 결과 나오는 거 맞죠? 실수는 없는 거죠?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확하게 검사 진행될 거니까요. 구단수는 안심되지 않는 듯 했지만 더는 묻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구단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맹공이가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서구름을 자신이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동안 자신과 공이 사이에 얽힌 운명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온갖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원을 벗어나 공원으로 향한 구단수는 벤치에 앉아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늘에는 해가 기울어져 황금빛으로 물든 석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구름과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서구름이 태어난 날, 맹공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품에 아이를 안았던 그날의 장면이 선명히 되살아났습니다. 만약에 정말 구름이가 내 아들이라면. 그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뭉클한 감정이 차오르는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구단수는 이미 서구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혈연과 상관없이 이미 마음속 깊이 그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고 공원에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구단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혼란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단단한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름아, 기다려. 네가 내 아들이라면 절대로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조용히 혼잣말하며 발걸음을 옮기는 구단수의 뒤로 어둠이 천천히 깔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두려움보다는 기대와 설렘이 조금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황 회장은 창가 옆 커다란 의자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 든 찻잔에서는 뜨거운 김이 은은하게 피어올랐지만 그녀의 표정은 한없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녀가 미세하게 손을 움직이자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울렸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오드리가 들어섰습니다. 황 회장은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들어와서 앉아. 오드리는 조용히 다가와 황 회장 앞에 앉았습니다. 그 사이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황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단수가 계속 맞선을 미루고 있어. 그 이유가 뭔지 짐작하겠지? 오드리는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단수가 공희와 그 아이 곁에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황 회장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정원을 바라보며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네 아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공희랑 엮여 있어야겠어? 내가 단수의 엄마로 너를 인정하려면 내 능력을 증명해봐. 맹공이를 확실히 떼어놓으란 말이야. 오드리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지만 황 회장의 서슬퍼런 눈빛을 마주한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단수는 공희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함부로 떼어놓기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황 회장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네가 마음이 약해서 그 아이를 놓쳤어. 내가 준 기회를 또 놓칠 셈이야? 이건 단수 인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알아들어? 오드리는 깊은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깊숙이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아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고개를 들고 황 회장을 마주보며 굳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오드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황 회장은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네가 이 집 식구로 인정받고 싶다면 이번 기회를 꼭 잡아야 할 거야. 황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오드리를 지나쳐 나갔습니다. 그녀가 방을 나선 후에도 오드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오드리의 마음속에선 맹공이와 구단수의 행복했던 모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황 회장의 지시는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맹공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구단수를 위해 이 모든 걸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오드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앞으로 다가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깥의 푸른 정원 위로 태양이 기울고 있었고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오드리는 결연히 주먹을 쥐고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단수야. 엄마가 잠시 너를 힘들게 할지도 몰라.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길이야. 오드리는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자신과 아들을 위해 한 번쯤은 잔인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작업실에서 멍하니 서성였습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과는 다르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서구름의 친자 확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며 오드리가 들어섰습니다. 구단수는 오드리의 표정을 보자마자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오드리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미묘한 흔들림이 눈가에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구단수의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네 맞선을 계속 밀어붙이고 계셔.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오드리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구단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기다려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오드리는 아들의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중요한 일이라니? 공희랑 그 아기 때문이야? 구단수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드리는 갑자기 불안한 표정이 되어 다시 질문했습니다. 결과? 그게 무슨 결과인데? 혹시 그 아기 구름이하고 관계 있는 일이야? 구단수는 오드리의 눈을 마주보고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결과가 나오면 엄마한테 가장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드리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다시 아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숨기는 게 있다면 지금 말해줘. 그래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잖아. 구단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곧 엄마도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오드리는 아들의 단호한 눈빛에서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마음 한편에선 황 회장의 압박이 떠올랐지만 그녀는 결국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기다릴게. 하지만 단수야, 할머니가 더 이상 오래 참지 않으실 거야. 네가 너무 오래 끌면 결국 공희와 너 둘 다 다치게 될지도 몰라. 구단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번엔 반드시 제가 지킬 거니까요. 오드리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쪽에선 구단수를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쪽에선 불안감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시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해줘. 엄마는 너를 믿고 기다릴게. 오드리가 방을 나서자 구단수는 긴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선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친자 확인 결과뿐이었습니다. 공희야, 구름아,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꼭 지켜줄 테니까. 해가 진 늦은 저녁, 구단수는 초조한 얼굴로 작은 봉투 하나를 손에 꼭 쥔 채 맹공이의 집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문을 두드리려던 손이 잠시 공중에서 망설였습니다. 잠시 뒤 결심한 듯 구단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맹공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구단수. 문이 열리고 맹공이는 살짝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구단수의 굳은 표정을 보고 무언가를 직감한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표정이 그래? 들어가서 얘기하자.
구단수의 진지한 태도에 맹공이는 긴장하며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서구름은 아기 침대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구름이를 바라보며 작은 숨을 내쉬었고 맹공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맹공이의 걱정 어린 눈빛이 그를 향했습니다. 구단수는 품에서 친자 확인 결과가 담긴 봉투를 꺼내 그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네 허락 없이 구름이 친자 확인을 했어. 맹공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끝으로 봉투를 만졌습니다.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짓을 했어? 맹공이의 눈빛엔 배신감과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죄책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안해, 공이. 하지만 구름이 혈액형이 나랑 같다고 했잖아.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어. 너무나 희귀한 혈액형이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엔 이상했거든. 맹공이는 여전히 충격과 불안으로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때? 구단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구름이는 내 아들일지도 몰라. 맹공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돼. 그럼 서 팀장님은?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형 혈액형에서 구름이가 나올 수가 없어. 공희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확실한 결과 나오면 바로 알려줄게. 구단수는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손에 든 결과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주변의 부산한 소리와 사람들의 발걸음은 그의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한 줄의 글씨만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99.99%의 확률로 생물학적 부자관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간단 명료한 문장이 구단수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기쁨과 충격, 환희와 불안이 뒤엉켜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는 결과지를 잡은 손을 천천히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구름이가 내 아들이라니. 그때 서구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밝게 웃던 아이의 얼굴이 가슴에 깊이 박혀왔습니다. 작은 손가락, 그 작고 연약한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구단수는 서서히 결과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마치 다리에 힘이 풀린 사람처럼 그는 천천히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아무런 느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번지는 불꽃 같은 뜨거움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걷다가 멈춰선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가슴속 깊이 눌러두었던 과거가 마치 오래된 영화처럼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맹공이와 함께했던 여름날들, 어설픈 꿈을 나누며 서로의 곁을 지켰던 순간들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운명이란 것이 존재한다면 이 순간 자신과 맹공이 사이를 다시 이어준 것은 구름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희와 구름이 우린 처음부터 인연이었나 봐. 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스며들었지만 곧 마음은 다시 복잡해졌습니다. 맹공희와의 관계가 이제 다시 달라질 것이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염려되었습니다. 특히 황 회장과 정주리의 반응이 그를 걱정스럽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단수는 이 진실을 숨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름이와 맹공이를 더욱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마음이 강렬히 솟아올랐습니다. 서구름은 그에게 더 이상 남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피가 흐르는 아들이었습니다. 구단수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젠 결코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구단수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맹공이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일어났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어? 맹공이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렸습니다. 구단수는 천천히 그녀 앞으로 다가가 품에서 결과지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나왔어. 이거 봐. 맹공이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결과지를 훑어 내려갔고 곧 그녀의 눈동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구름이가 정말 단순히 아들이라고? 맹공이는 놀란 눈으로 구단수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 눈물은 순식간에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구단수는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돼. 네가 왜 나한테 그렇게 특별했는지, 내가 왜 너랑 떨어질 수 없었는지 구름이가 날 너에게 다시 데려다 준 거야. 맹공이는 구단수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해? 다른 사람들이 알면.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구단수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걱정 마. 내가 모두 책임질게. 아무도 너랑 구름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내가 막을 거야. 구단수의 단단한 눈빛에 맹공이는 마음속 깊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긴장으로 떨던 손을 서서히 내려놓고 그의 품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 고요와 같은 순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분명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구단수는 황 회장의 대저택 앞에 섰습니다. 웅장하면서도 위압적인 그 집을 올려다보는 그의 눈빛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품속에는 친자 확인서가 있었지만 구단수는 그것을 아직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을 펴고 당당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집사 서덕수가 구단수를 맞았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단수.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네, 서 실장님. 구단수는 짧게 답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황 회장은 그를 보자마자 날카로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그래, 단수야. 할 말이 뭐냐? 구단수는 황 회장의 건너편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황 회장은 냉정하게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또 공희 얘기라면 더 듣지 않겠다. 네가 조건도 없이 때를 쓸 나이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구단수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황 회장을 응시했습니다. 조건이라면 있죠. 제가 할머니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증손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대신 제 결혼 문제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맞선도 다른 결혼도 없습니다. 황 회장의 눈이 예리하게 번뜩였습니다. 지금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네가 증손주를 안겨준다고? 구단수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가 그토록 원하시던 증손주요. 대신 저와 맹공이의 문제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황 회장은 잠시 침묵하며 구단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경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내가 믿으라는 거냐? 어디서 증손주를 데려온다는 거지? 구단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이를 데려와서 직접 보여드릴 테니 그때 제 조건을 받아주세요. 황 회장은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응시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네 말이 사실이라면 그 조건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거짓이라면 네가 그토록 아끼는 공의도 너도 내 방식대로 처리할 거다. 구단수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그때 가서 결정을 번복하지 마세요. 황 회장은 구단수를 바라보다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네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오는 걸 보니 기대가 되는구나. 아이를 데려와라. 그때 다시 얘기하자. 구단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서둘러 집을 나온 구단수는 밖으로 나서자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다시 품속의 친자 확인 결과지를 꺼내어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구름이는 확실히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구단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단수야. 이젠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는 결연히 발걸음을 옮기며 맹공이와 서구름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젠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황 회장의 저택 대문 앞에 서 있는 구단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곁에는 맹공이가 긴장된 얼굴로 서구름을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공이는 낯선 공간에 들어서자 손끝이 차갑게 굳어졌지만 단수가 살며시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다정히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내가 곁에 있잖아. 공이는 단수의 얼굴을 보며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응, 나 믿을게. 그들이 거실에 들어서자 기다리고 있던 황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서덕수도 멀찌감치 서서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황 회장은 날카롭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네가 말하던 그 아이냐? 단수는 확신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이 아이가 할머니의 증손주 서구름이에요. 황 회장은 구름이를 잠시 빤히 바라보다 고개를 돌려 공희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서민기 애잖아. 단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황 회장을 똑바로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약속 먼저 확실히 해주세요. 이 아이를 인정하시면 더 이상 제 결혼 문제는 건드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황 회장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냐? 단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협상이죠. 할머니는 증손주를 얻으시고 저는 공희를 지킬 수 있어요. 서로 나쁠 게 없잖아요. 황 회장은 침묵하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손을 내밀어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약속하지. 내 증손주임이 확실하면 너희 둘 사이에 더는 간섭하지 않겠다. 단수는 품속에서 친자 확인 결과지를 꺼내 황 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서덕수가 결과지를 받아 황 회장에게 전달했고 그녀는 그 서류를 펼쳐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황 회장의 눈동자가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단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네 아이라는 거냐? 단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구름이는 제 아들이에요. 서민기의 아이가 아니에요. 황 회장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숨기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기고 있었던 거냐?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단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알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젠 확실하다는 겁니다. 구름이는 제 아이이고 할머니의 증손주예요. 제 조건 받아들이시겠어요? 황 회장은 서류를 다시 확인하며 잠시 망설이다 결국 결심을 굳힌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인정하지. 잠시 나가 있어라. 내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단수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기다리죠. 단수는 공희의 손을 잡고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 밖에서 공희는 그제서야 긴장을 풀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잘한 걸까? 정말 괜찮을까? 단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 이제부터는 아무도 너와 구름이를 힘들게 할 수 없어.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그의 따뜻하고 든든한 말에 공희는 천천히 안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더욱 굳게 잡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 앞에 새로운 운명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기대 앉은 황 회장은 차갑게 식은 찻잔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차가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단호하고 흔들림 없던 그녀였지만 손자가 내민 서류 한 장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오드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오드리는 황 회장의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르셨어요, 회장님? 황 회장은 오드리를 바라보다가 가볍게 손짓하며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래,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오드리는 긴장된 얼굴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황 회장의 탁자 위에 놓인 친자 확인 결과지를 보며 이미 상황을 짐작한 듯 했습니다. 황 회장은 차갑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알고 있었니? 구단수와 맹공이 사이의 아이, 그게 서민기가 아니라 구단수의 아들이라는 걸. 오드리는 침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 회장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아들이 너한테 그런 걸 숨겼다고 믿어야 하나? 아니면 네가 나한테 숨긴 거니? 오드리는 머리를 들어 황 회장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단수도 친자 확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몰랐어요. 황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며 찻잔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 생각은 뭐냐? 맹공이와 그 아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냐? 오드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황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단수의 엄마로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니? 오드리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맹공이와 단수를 떼어놓으라는 회장님의 지시를 받았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젠 달라요. 회장님, 그 아이가 단수의 아이인 게 밝혀졌잖아요. 우리 집안 아이예요. 황 회장은 무거운 시선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드리는 황 회장 곁으로 천천히 다가가 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단수는 이미 공희와 구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어요. 여기서 더 막으면 단수를 잃으실 수도 있어요. 황 회장은 지친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 아이를 얼마나 키우려고 애썼는지 네가 알잖니? 그런데도 결국 그 아이는 맹공희와의 인연을 끊지 못했구나. 오드리는 부드럽게 황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수가 집안을 떠나지 않고 증손주까지 안겨준다면 결국 회장님께 가장 좋은 선택 아닌가요? 황 회장은 오랜 침묵 끝에 다시 고개를 돌려 오드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복잡한 감정과 더불어 작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구단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내가 진 건가? 오드리는 미소를 띠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진 게 아니라 회장님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황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구름이를 받아들이겠다. 단수가 선택한 여자도 받아들이지. 이젠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어. 오드리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단수도 공희도 잘할 거예요. 황 회장은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지만 이젠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단수를 압박했던 세월이 한순간에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태양의 붉은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긴 하루의 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황 회장은 긴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이 싸움을 끝낼 때라고. 황 회장의 거실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구단수는 맹공희의 손을 잡고 서서 황 회장의 반응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황 회장은 서구름을 품에 안은 맹공희를 한참이나 날카롭게 응시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단수야. 내가 졌다. 그 말에 구단수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 번도 할머니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당황스러우면서도 마음 깊이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황 회장은 단수를 바라보며 짧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도 너를 막을 생각 없다. 단수는 황 회장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옆에 있던 맹공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촉촉이 고여 있었고 공희는 작은 목소리로 황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황 회장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공희 너한테 내가 진 거다. 너를 맘에 들어서 허락하는 건 아니다. 오직 내 증손자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받아들이는 거야. 알겠니? 맹공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구단수는 더욱 굳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공희랑 저 절대 후회하지 않게 잘 살게요. 그리고 구름이도 행복하게 키울 거예요. 약속할게요. 황 회장은 그들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이제 하나뿐이다. 증손주인 구름이를 잘 키우고 나한테도 자주 보여줘. 서구름은 맹공희 품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황 회장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서구름의 얼굴은 고요했고 마치 집안의 복잡한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황 회장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살아생전 증손주를 볼 줄이야.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어느새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구단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침내 긴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황 회장이 조용히 단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증손자 얼굴도 봤으니 약속대로 네 결혼 문제는 더 참견하지 않겠다. 네 인생, 이제 네 뜻대로 살아. 구단수는 깊게 고개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황 회장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마음이 풀린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다. 나도 네가 행복하길 바라니까. 단수와 공희는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갈등과 긴장의 시간 끝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구단수는 맹공희를 향해 따뜻하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약속했잖아. 너와 구름이는 내가 반드시 지킬 거라고. 맹공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난 끝까지 버티지 못했을 거야.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를 안았습니다. 긴 싸움 끝에 마침내 얻어낸 행복한 결말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